여러분, 경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뭐 비싼 미술품이나 희귀한 골동품 같은 거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경매는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 오래된 게임, 경매의 규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역사상 가장 스케일이 큰 경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무려 로마 제국 전체가 통째로 경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믿기시나요?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가 말 그대로 제국을 가장 돈 많이 낸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죠. 와, 정말 경매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경매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게임 이론의 눈으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이 로마 제국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4가지 기본 경매 유형을 살펴보고 또 아주 무서운 승자의 저주라는 개념도 알아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놀랍게도 결과가 다 똑같아진다는 이론을 만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게임의 규칙을 현실에선 어떻게 활용하고 바꿀 수 있는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대를 초월한 메커니즘, 바로 경매의 세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게임의 핵심은 딱 2가지, 바로 정보와 전략입니다. 이게 뭐 그냥 먼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매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구글 광고 순위 있죠? 그것도 경매로 정해지고요. 정부가 통신사들한테 판회, 주파수, 그것도 경매입니다. 심지어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 가격 정하는 것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경매의 힘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경매들, 뭔가 기준을 갖고 나눠볼 수 없을까요? 겉보기엔 다 달라 보여도 신기하게도 게임 이론에서는요, 대부분의 경매를 딱 4가지 기본 형태로 정리합니다. 이 4가지 규칙만 알면 경매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떼는 셈이죠. 이건 뭐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방식이죠. 영화 보면 미술품 경매할 때 막 5만 불, 6만 불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 방식의 제일 큰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부르는지 다 보면서 실시간으로 내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덜란드식은 영국식이랑 완전히 180도 반대입니다. 이번엔 가격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900, 800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누군가 먼저 살게요 하고 손을 드는 순간 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 엄청나겠죠? 스피드가 생명이고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그 유명한 네덜란드 꽃시장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이건 주로 정부 사업 입찰 같은 데서 많이 써요. 핵심 키워드는 비밀입니다. 다들 종이에 자기가 낼 가격을 몰래 써서 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얼마를 써낼지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캄캄한 상태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은 높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써서 손해보면 안 되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비밀리에 입찰하는 건 똑같은데요. 규칙이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 제가 100억을 써내서 1등을 했어요. 근데 2등이 80억을 썼다고 해보죠. 그럼 제가 얼마를 내야 할까요? 100억이 아니고요. 2등이 쓴 80억만 내면 됩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게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비크리의 이름을 딴 비크리 경매인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가치를 솔직하게 적어내도록 만드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장치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왼쪽은 다른 사람 패를 보면서 하는 포커 게임 같은 공개 입찰이고요. 오른쪽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베팅해야 하는 밀봉 입찰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정보가 계속 오가는 동적인 게임, 다른 쪽은 정보가 딱 막혀있는 정적인 게임인 셈이에요. 규칙이 아주 조금만 바뀌었는데도 입찰자가 써야 하는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매의 종류,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의 게임의 판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플레이어, 즉 입찰자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거든요. 이름하여 승자의 저주입니다. 이겼는데 지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분명히 이겼는데 기분은 좋기는커녕 내가 너무 비싸게 샀나 하는 후회만 밀려오는 거죠. 바로 이게 승자의 저주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공통가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항아리 안에 동전이 가득 들어있다고 쳐보세요. 그 동전의 총액은 딱 정해져 있겠죠. 누구에게나 가치는 똑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 정확한 액수를 몰라요. 다들 어림짐작만 할 뿐이죠. 이럴 때 경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장 높게, 다시 말해 가장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서 예측한 사람이 이길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이기고 나서 보니 자기가 제일 바보같이 값을 매긴 사람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승리의 환호가 아차하는 디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겼다는 건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쟁자들이 에이, 그 돈 주고 살 바엔 안 사라고 생각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요, 이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가치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입찰자의 골치 아픈 딜레마를 봤는데요. 그럼 다시 시점을 바꿔서 이번엔 판매자 입장이 되어봅시다. 판매자에게는 딱 하나의 질문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로 팔아야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올리는 영국식, 아니면 비밀리에 입찰해서 최고가를 받는 방식,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모두 똑같다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4가지 경매 방식 모두 판매자에게 가져다주는 기대 수익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경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정리로 꼽히는 이론입니다. 이 수익 동등 정리가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경매 규칙이 바뀌면 똑똑한 입찰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자기 전략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쓴 돈을 다 내야 하는 최고가 경매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무서우니까 좀 소심하게 가격을 낮춰 쓰겠죠? 반면에 2등 가격만 내면 되는 차가 경매에서는 에이, 믿줘야 본전인데?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솔직하게 다 써낼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입찰자들이 전략을 이리저리 바꾸는 그 결과가 결국 판매자 입장에서의 최종 수익을 똑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수식이 바로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근데 핵심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경매 방식이 어떻든 간에 결국 물건값은 아슬아슬하게 2등으로 떨어진 사람, 즉, 2번째로 그 물건을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언저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입찰자들의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해서 결국에는 다 같은 결과로 수렴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상적인 조건이라 우리 모두 알잖아요. 현실은 절대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바로 이 지점. 이론과 현실이 달라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판매자의 진짜 고민과 전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입찰자들이 지는 건 너무 싫어 하고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보죠. 이런 사람들은 최고가 경매에서 이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를 가능성이 커요.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자, 반대로 입찰자들이 자기들끼리 몰래 짜고 가격을 후려칠 위험, 그러니까 담합의 위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서로 누가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 밀봉 입찰이 훨씬 유리합니다. 담합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결국 내 앞에 앉아있는 입찰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는 게 최고의 경매를 설계하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매자라면 세상에 딱 하나뿐인 피카소 그림을 팔 때랑 국가의 미래가 걸린 오주이 주파수 사업권을 팔 때 각각 어떤 방식의 경매를 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주파수의 가치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계산이 가능하죠. 한쪽은 승자의 저주를 막는 게 중요할 거고 다른 한쪽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진짜 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처럼 경매는요, 그냥 물건을 파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심리와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게임의 규칙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